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JNK 히터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JNK 히터. 대표님, JNK 히터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목표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그 자리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 이야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불리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갈 거다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차트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의 주 가격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주가는 고스란히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식 차트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 하나는 결국엔 가격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요걸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부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을, 어떤 그 튼튼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금이 뭐 빵빵하냐, 뭐 부채가 적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한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얘기할 때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 분석과 차트를 기본으로 해서 가격 분석을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뭐 테마를 형성하면서 향후 주가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주가가 또 그거 분석 잘한다고 가진 않죠. 또 하나 뭐가 있죠? 대외 변수인 해외 시장에 또 하는 변동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면 또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내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나 분위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유가의 문제, 국제적으로 환율의 문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알겠지만은 북한의 리스크, 뭐 이런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고려해서 주가는 결정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제 물으신 게 JNK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JNK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벤처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 제조 기계 장비 쪽입니다. 제조 기계 장비. 시가총액이 1631억이고 지금 7% 정도 오르니까 2천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 JNK 산업용 가열로 기업, 공정 가열로 뭐 쭉 나오는데 이 핵심은 그거죠.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수소차, 수소차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수소 충전소 관련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를 보게 되면 443, 415, 400 조금씩 주는 추이예요.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조금 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그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 3월 때 저점을 찍고 이 종목 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도 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만 원대를 안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제부터냐면은 2019년 초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 저항을 맞았고 작년에 맞았고 오늘도 맞았잖아요. 이번 연도에도 그러면 이 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한계점에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매출액 구조나 이런 부분 영업이나 이런 것들 좀 모멘텀이 있어서 이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는 계속 빠지다가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은 1,500억, 그 다음에 2,255억,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전망치니까 캐치를 남기고요. 1,900억 조금씩 좀 줄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 좀 줄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그런 면에서 보면 당기순 좀 줄은 편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연간 실적이나 좀 좋지 않고 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멘텀 자체가 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주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점을 드러난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죠. 자, 그럼 향후 전망을 또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재무 기본을 본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분석할 것까지도 없고요. 흐름만 보는 거니까 기본적 흐름 자체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은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차트를 잠깐 먼저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왼쪽 위에 있는 차트가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주봉이고 아래 차트가 일봉입니다. 자, 보다시피 월봉을 가만히 보면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6,600원에서부터 이 저점이었던 자리가 얼마죠? 5,700원 사이까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그죠? 지지를 하다가 2014년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저항을 받고요. 그죠? 또 저항을 받고 안착을 못 합니다. 그죠? 2019년에 들어와서 또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2020년 들어와서는 지지를 바뀌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들어왔다가 여기서 아래 걸 달고 올라갔죠? 또 아래 걸 달고 올라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점이었던 이 자리가 한 5,700원쯤 되겠죠? 여기를 다시 한번 일봉에 자세히 보게 되면 5,800원쯤 되네요. 여기 저점이었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지지하장이 교차하면서 여기를 지켜준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JNK는 일단 뒤를 봤을 때는 5,000 아까 봤을 때 얼마였죠? 이게 5,700원 5,7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지금 750원이니까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자리는 뚜렷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놓고 작년 저점을 찍어놓고 계속 오르다가 이 저항대를 돌파시켜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오니까 지지로 바뀌었고, 또 지지를 했었죠. 또 지지를 했었는데 교차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잘 지켜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확대시켜 놓은 건 분명하죠. 그러면 이쯤이 오면 여기 1번 정도, 그러니까 한 가격 정도 되면은 한 700원에서 9,000원대 부분이 이렇게 저항대가 놓여야 되겠는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거 매물 저항이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죠.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지하고, 이렇게 되는 교차했던 자리겠죠. 그러니까, 8,7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이렇게 강한 저항이 형성돼 있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들이라면 일단 8,700원, 9,000원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질문하신 게 어디까지 보면 좋겠냐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매물 저항이 있는 8,700원과 9,000원까지 볼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8,700원과 9,000원을 열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5,700원을 깨지 말아야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7,500원이니까 되게 비싸져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밀렸다가 조정을 줄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 가격 5,700원과 8,700원과 9,000 사이에 지금 주가는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도 저항이 있고요. 아래쪽에서도 지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9,000원을 극복해서 한 단계 높여주느냐, 아니면 5,700원을 깨고 주가 레벨이 떨어지면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은 5,700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9,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 점 참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게요. 쭉 보게 되면 수소 추출기 국산화 경험 살려 해외 조기 진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뭔가가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 정책의 수혜 기대, 이 얘기는 벌써 이게 6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이건 한번 제가도 얘기 드렸었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래도 지킬 자리는 지키고 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거 수소차는 앞으로도 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왜냐면 아직 갈 길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망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회사는 조금 아쉬운 게 이거죠. 뭐냐면은 재무정보에서 보게 되면 연간 실적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당기 실적 좋잖아요. 나쁘진 않는데 뭔가 모멘텀에서 개선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기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의 가시화가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전망은 있는 거죠. 전망은. 그래서 주가 흐름과 내용과 그다음에 재무 정보를 보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뚜렷하죠. 여기서 이렇게 뚜렷한 면이 있죠. 2019년에 꺾을 때 이 자리를 꺾어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꺾을 때. 그래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교차하죠. 2020년에도. 이번에도 자꾸 지지를 하고 이번 또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 5,700원에서 여기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엄청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보다시피 이 주가가 꺾기 시작한 이 자리. 여기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동반된 거래. 그러니까 올라와서 여기도 거래가 있는 건데요. 요건 좀 이제 매물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는 올라가는 공간 속에 첫 번째 꺾은 자리가 이 자리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꺾어놓은 자리가. 그래서 얘는 5,700원과 6,000원 그리고 9,000원 부분에 이렇게 중간에 놓여 있는 7,000 지금 490원인가 아닌가 있습니다. 9,000원 정도까지 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신규 진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전 이런 거죠. 항상 이 기준은 분명히 뚜렷하게 잡혔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탈해서 논다면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 저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어놨어요. 그죠? 지지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매매할 수는 없어요. 뒤도 좀 봐야 되죠. 질문의 요지는 어디까지 보는 것은 9,000원이 관건일까라고 보고 9,000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가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겠죠. 근데 보다시피 어땠습니까? 10,000원대는 계속 걸린 자리에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9,000원을 만약에 넘어가서 10,000원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파동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역시 분기 실적의 개선이겠죠. 실적의 가시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유심히 보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700원, 그 다음에 9,000원 사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황대표라면 이거 할래? 그러면 저는 일단 가시화되는 건 좀 볼 것 같아요. 실적이.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 6,0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 하면 이때는 좀 접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접근하는 단계가 좀 가격이 비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커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좀 눌림일 때 기다릴 때 사는 게 낫겠죠. 사더라도. 자, 황 대표는 5,700원 기준으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다만 6,000원 가까울 때 매매를 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죠. 왜 비싸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주가는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뒤도 봐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 관리. 그래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대응? 손절할 것 같으면 빨리 끊어버리고 비중을 줄일 것 같으면 빨리 줄여야 되는데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뚜렷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항상 저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흐름도 좋고 전망도 좋고 다 좋아도 가격에 대한 흐름이 나쁘게 되면은 수급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작가 주가는 요동을 칠 수가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 고려하는 게 낫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위쪽에서는 9,000원, 그러니까 9,000원 안쪽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5,7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주식은 얼마든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오랜 시간에 저항을 받았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5,700원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세요.